맥가이버 아재의 밀리터리 덕후 이야기. 첫 번째 주제는 한국 육군의 120mm 박격포는 초기에 활강형이었다입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 본론에 앞서 저의 소개를 간략히 하면 군생활을 30년 하고 방산업체에서 5년, 개인사업 3년 하고 지금은 백수입니다. 뭔가 소일거리를 찾다가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무기체계 분야를 주제로 유튜브를 통해 개인 의견을 필요가하는 것이 나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기 관련 이야기들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처럼 귀 속에 속속 박히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무기 매니아였고 어느 정도 나이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나시찬 씨가 김소희로 나오는 전우와 빅머로의 컴뱃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것저것 관련 서적들을 뒤적이다 보니 지식이 쌓이고 전력 업무를 단순히 업무가 아닌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고 남겨놓지 않으면 잊혀질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 저를 밀떡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다른 밀떡들이 알고 있으면 유익할 기초부터 전문 분야까지 이해하기 쉽고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첫 시간이라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육군의 120mm 박격포가 초기에 활강형이었다가 강선형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강선형 또는 강선형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하겠지만 포강 형태는 박격포의 포체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탄약을 포함한 박격포의 부체계가 전반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박격포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활강형 포탄에는 꼬리에 날개가 달려있고 강선형에는 포병 탄약처럼 포탄에 꼬리가 없습니다. 박격포의 포강 형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포강은 크게 활강형과 강선형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쉽게 말해 활강형은 쇠파이프처럼 포신 내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이고 강선형은 요즘 소총처럼 나사선 모양으로 홈이 파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요즘이란 얘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는 강선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 미국 남북전쟁 전에는 거의 모든 소총은 활강형이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때 왜군이 사용했던 조총도 활강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전쟁 때 켄터키 라이플이 등장하면서 적용용 소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 라이플은 강선을 의미하는데 이 켄터키 라이플은 기존 활강형 소총에 비해서 사거리가 길고 높은 정확도로 그 당시 적용용 소총으로 널리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총열에 강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총기의 성능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켄터키 라이플로 50체리바 프린트락 격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경이 K6 중기관총과 똑같습니다. 켄터키 라이플 구경이 소총에서 사용하는 것 치고는 크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총에 맞으면 왜 죽을까요? 설명할 것은 많지만 나중에 몰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미국의 남북전쟁은 무기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임진왜란이나 나폴레옹이 나오는 드라마나 전쟁 영화를 보면 포를 쏘면 탄착지에서 폭발하는데 모두 드라마적인 효과를 노린 잘못된 연출입니다. 그 당시 원거리용 포탄은 모두 철갑탄, 다른 말로 멍텅구리탄이었고 요즘처럼 포탄이 터지는 고폭탄은 남북전쟁 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쇠조각을 넣어 쐈다거나 임진왜란 때 사용된 비격진천대는 요즘 용어로 시한신간이 장착된 고폭탄이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근거리용입니다. 쇠조각이나 쇠 구슬을 넣어 사용한 것은 요즘의 산탄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근접 전투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면 끝도 없으니 여기서 자르고 다음에 설명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기 개발은 사용군이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ROC, 군사용으로 작전운용 성능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사업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방산업체가 협력하거나 아니면 방산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120mm 박격포가 왜 활강형으로 고려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전에 국산화된 60mm와 80mm 박격포가 활강형이었기 때문에 개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활강형의 장점을 강선형의 단점을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포강형태를 결정하는 육군의 최종회의에서 모 기관의 연구원이 활강형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17 내지 18년 정도 흘러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핵심은 활강형이 강선형에 비해서 가볍고 활강형은 강선형이 사격할 수 없는 대전차 유도무기를 사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미군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120mm 박격포의 포강은 활강형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한국에 아무리 훌륭한 무기체계를 제안하더라도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무기체계는 한국에서 채택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한국군만의 독창적인 무기체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참석 인원은 모 연구원의 발표에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아니 이미 결정되었고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형식적인 회의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참석하신 모 장군께서 반대 의견이 없으면 120mm 박격포 포강 형태를 활강형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 120mm 박격포는 도수만이 아닌 차량이나 장갑차에 탑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십 킬로의 중량이 무겁다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역으로 강선포가 왜 무겁겠습니까? 탄이 무겁기 때문에 추진장약을 더 많이 붙여야 되고 그 압력을 견디려면 포신이 두꺼워져야 됩니다. 또 탄이 무겁다는 것은 화약이 더 많이 들어가 탄의 위력이 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강형 탄은 날개 부착을 위해 탄 끝을 곡선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화약이 덜 들어가 탄의 위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강선형은 대전차 유도탄을 사격할 수 없다고 했는데 프랑스 박격포는 강선형임에도 불구하고 유도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고, 세 번째, 미 육군은 활강형을 사용하는 반면에 미 해병대는 강선형을 채택하고 있어서 전시에 탄약 호환성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탄의 정확도 면에서 강선형이 유리합니다. 특히 고지가 많은 한국 지형에서 위치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탄의 날개가 있는 활강형은 불리합니다. 특히 120mm는 60mm나 81mm에 비해서 몇 배의 비행거리를 갔기 때문에 측풍에 취약한 활강형은 한국 지형에서 더더욱 불리합니다. 저희 질의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위원장님이 활강형에 대해 발표한 모 연구원에게 지금 제시한 의견이 맞느냐고 물어보시고 연구원이 다 맞다고 하자 이런 상태에서는 활강형으로 결정 못한다고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 할 말이 있는 게 회의 3, 4일 전에 회의 주제를 알려주고 참석하라고 하니 내 나름대로 자료 준비하고 실현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논리가 맞는지 확인하느라 회의 직전까지 바빴습니다. 그걸 실무자에게 미리 귀뜸해 줄 시간도 없었고 설사 얘기를 해준들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겠습니까? 120mm 박격포는 제가 담당하는 무기가 아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전방에 지휘관 나가느라 잊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당시 회의록이나 회의에 참석한 증인들도 있으니 일체의 거짓이나 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120mm 박격포 사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입가에 흐뭇함이 맴돕니다. 끝으로 인터넷을 보니까 강선형은 65도 고각 이상의 사격이 제한되어 최소 사거리가 1100m이기 때문에 활강형이 더 낫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병 중대는 60mm가, 보병 대대는 81mm 박격포가 근거리 사격 지원을 하고 더 먼 사거리는 120mm 박격포가 사격 지원을 합니다. 부경별로 담당하는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 사거리가 1100m로 제한되는 것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으나 결정적인 단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00m 이내의 표적은 120mm 박격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무기체계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소한 단점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강선형으로 120mm 박격포를 전력화한 것은 분명 한국에서만큼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주제는 자이툰 방탄복은 시험 타격간 관통되었다라는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